친구야. 그 다음에 2, 4, 5가 왔다라고 한다면 남은 카드는 1, 3이 남았죠. 네네. 그러면은 1, 3이면은 1, 3이 와도 되고 3, 1이 와도 되죠.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가 왔다라고 한다면 1, 2, 3, 4, 5에서 5가 왔고 여기 2가 왔어. 그러면 나머지 카드는 1, 3, 4가 남았죠. 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1, 3, 4가 다 올 수 있지. 네. 전부 다 2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카드는 1, 2, 5가 쓰였다고 하면은 3, 4가 남았지. 그러면은 3하고 4밖에 올 수밖에 없을 거고 2, 3, 5가 왔다라고 한다면 1, 4가 남았지. 그러면 1, 4밖에 올 수밖에 없고 2, 4, 5가 왔다라고 한다면 1, 3 남았지. 그럼 1, 3이면은 1, 3이거나 3이거나 둘 다 상관없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3가지 더하기 4가지 더하기 4가지 몇 가지? 3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11가지가 정답되겠다. 괜찮아? 네. 그러니까 너희한테 이제 내가 저번 시간에 약간 그 점화식 형태로 그러니까 fn은 n-1 곱하기 바로 열고 fn-1 더하기 fn-2 꼴이 된다 요거 설명해 준 거 있었잖아.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n번까지의 카드가 자기 자리에 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성립이 되는 건데 얘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괜찮은 거죠? 오케이? 좀 귀찮지만 차근차근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 8-3번도 5개 카드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A4는 4라고 했고요. AI는 I가 오면 안 된대요. 아이 귀찮아. 자 그럼 또 똑같이 수영도를 그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봅시다. A1, A2, A3, A4, A5. 근데 4는 4자리에 4가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은 1, 2, 3, 5가 남았을 텐데 얘네들이 자기 자리에 자기 자신의 번호가 오면 안 돼. 그러면 1번에 올 수 있는 건 누가 올 수 있어? 2, 3, 5. 그럼 2가 여기선 2가 쓰인 거지? 1, 3, 5가 남았지? 그럼 1, 3, 5가 여기 올 수 있는 건 다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1, 2가 왔으면은 1, 2, 4가 쓰인 거니까 3하고 5가 남았잖아. 그럼 5, 3 불고기밖에 안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2, 3, 4가 쓰였으면 뭐가 남았어? 1, 5. 그러면 1, 5면은 5가 5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5, 1뱅크밖에 안 되겠지. 그 다음에 2, 5, 4가 쓰였으면 뭐가 남았어? 뭐 임마? 욕한 거 같은데? 2, 4 오면 심상치 않다고 해서 1, 3 남았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3이 3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1하고 4 왔다가 그 다음에 3이 올 수밖에 없다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1번 자리에 3이 왔다고 가정해 준다면 1, 2, 5가 남았잖아. 그럼 1, 2, 5 중에 2가 이 자리에 오면 안 되죠. 네. 그럼 1, 5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4는 4자리에 와야 되니까 1, 3, 4가 왔어. 그러면 2, 5가 남은 거지. 2, 5인데 2, 5는 얘가 2가 오고 5가 온 다음에 4를 거쳐서 5가 오고 2가 오는 거 상관없죠. 네. 그 다음에 3, 5, 4가 쓰였다라고 한다면 1, 2가 남았지. 뭐라고? 5가 들어가면 안 되죠. 맨 뒤에. 아 그렇지. 아 이거 테스트한 거예요. 안 걸렸다. 자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3, 5, 4가 쓰였다라고 한다면 1, 2가 남았지. 네. 그럼 1, 2는 상관없죠. 네. 1 오고 4가 오고 2가 오거나 또는 2가 오고 4가 오고 1이 오거나 상관없죠. 그럼 마지막에 5가 왔다라고 한다면 4에는 4자리가 와야 되고 그럼 남은 숫자가 1, 2, 3이 남은 거지? 네. 그럼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 1하고 3밖에 안 돼. 그러면 남은 숫자는 1이 빠졌으니까 2, 3 남았죠. 3이 3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2가 오고 4가 오고 3이 와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면은 3, 4, 5가 쓰인 거니까 1, 2가 남았어. 그러면 4는 4자리에 오고 1, 2가 남았으면 아무거나 와도 되죠. 1이 오고 4가 오고 2가 오거나 2가 오고 4가 오고 1이 오거나 몇 가지야? 여러 가지로. 9가지. 세 가지 9가지. 27가지. 괜찮아요? 네. 오케이. 다음 8-4번. 각자리 숫자는 2 또는 3이래요.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가 없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빼주는 형태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각자리 숫자가 2 또는 3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야? 몇 개? 2가 오거나 3이 오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0가지. 두 가지지. 2 아니면 3인데 아, 각 자리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2가지가 나올 거야 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서?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연속으로 나올 수 없어. 그러면 같은 숫자가 3번 나왔을 때랑 4번 나왔을 때랑 5번 나왔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자. 오케이? 그러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 3번 나올 수도 있고 3이 3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2가 3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준다면 2가 앞에서 이렇게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와야 되겠지 무조건. 그 다음에 3이 올 수도 있고 3이 온 다음에 2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 네. 그리고 가운데 라인에서 2가 3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준다면 양 끝에선 3, 3이 나와줘야겠지. 네. 무조건이지. 이거 이외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서 2, 2가 나왔다면 3, 3이 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2, 3, 2,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3번 연속으로 2가 등장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근데 3번 연속으로 3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2 자리에 3 들어가고 3 자리에 2 들어가면 되니까 5가지. 5가지. 2를 해주고 그럼 10가지가 되는 거지. 와. 이해가요? 네. 그 다음 연속해서 같은 숫자가 4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2, 2, 2, 2, 3 요거랑 3, 2, 2, 2, 2 요거밖에 없지. 네. 두 가지. 그러면은 2 자리에 3 들어가고 3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보면 4가지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네. 같은 숫자가 5번 연속해서 등장하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 2, 3, 2, 3, 3, 3. 두 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몇 가지? 16가지. 16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인 32가지 경우의 수에서 16가지를 빼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 390에서 393까지 4가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왠지 394페이지는 다 질문할 것 같으니까 393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14, 16. 14, 16. 여기 12번까지 해서 혹시 질문할 건 있어? 12번까지 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오케이. 얘 잠깐 답지 좀 빌려줘라. 답지가 없대. 밑에. 자, 그 다음 14, 16번. 아이고. 이건 그냥 컴산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자, 14, 16번하고 다른 거 중에 또 전체적으로 다 질문해봐. 394페이지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18번. 17번. 17번, 18번, 또 20번. 20번, 19번. 경우의 수는 너희가 푸는 방법을 다 외워줘야 돼. 자꾸 얘기하지만 너희가 2학년 2학기 때 풀었던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 경우의 수 파트는 너희가 문제를 푸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방법들을 아예 싸그리 다 외워주는 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개념 자체가 쉬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요 따위로만 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각각 문제를 풀다 보면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죠, 문제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너희가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너희가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걸 다 외우잖아. 그러면 쉬워질 거야. 쌤도 옛날에 이 경우의 수를 되게 싫어했었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쪽 파트 공부하는 거 제일 어려워했었는데 나중에 그냥 에이 몰라 다 외워버려 하고서 외워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쉽더라고. 오케이? 14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4번 문제를 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랑 B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를 A랑 B라고 했을 때 이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A와 B에 대한 순서상을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지 않을 조건이 뭐야? 수학상을 아직 다 안 배워가지고 이게 수학상을 아직 안 배운 상태니까 너희들 수준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표준형으로 먼저 교환을 해줘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ax가 있겠지. 2abx. 표준형으로 교환하려면 반의 제곱만큼을 더해주고 빼줘야 되지. x계수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고 그럼 ab가 되고 제곱을 해준 값을 더해주고 빼줘야 될 거라고. 인정? 그 다음에 더하기 9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인수분해해주면 x 더하기 ab의 전체 제곱이 되고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더하기 9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하고 안 만나려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어떻게 되어야겠어? 부호가 얘가 양수가 되어야 된다고. 괜찮은 것 같아? 결과적으로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랑 b라고 했을 때 요 부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a와 b에 대한 순서쌍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a제곱 b제곱은 9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탄생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얘에 대한 순서쌍을 구하려면 a 값하고 b 값이 어떤 숫자라고 얘기를 했어? 나 누구랑 얘기하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네들은 아무리 눈이 나와봤자 1, 2, 3, 4, 5, 6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a를 1로 준다면 a가 1이 된다면 b의 값에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1에서 6? 6, 6에 36? 2까지 가능한 거지. 그 다음 a가 2라고 한다면 b의 값은 얼마가 가능해? 1에서 4, 4, 16인데? 곱하기지. 1밖에 안 되죠. 2가 들어가면 4b제곱이 되는데 얘가 9보다 작으려면 자연수 b의 값은 1밖에 안 되잖아. 2가 들어가면 4, 4, 16이 되니까. 인정하나요? 인정합니다. 너무 빨라? 괜찮아? 괜찮아요. 만약에 a가 3이면 안 되죠. 3 이상급들은 다 안 되겠지. 몇 개야 이거? 3개. 3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개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순서쌍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1,1, 1,2, 2,1 이렇게 3개를 써줬으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 16번. 자, 소수 P에 대하여 소수가 뭐예요?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진. 그렇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들을 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수 P에 대하여 n은 100p. 근데 요것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100을 소인수분해주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p꼴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p는 소수란 말이야. 그러면 p의 값이 이제 될 수 있는 건 2나 3이나 5나 7이나 11, 13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지. 만약에 p를 2로 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p가 2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지. 그럼 이 숫자의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12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4, 3, 12, 12개. 만약에 p를 3으로 주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꼴인 거지. 약수 개수가 몇 개? 18개.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18개 나온다고. 만약에 p를 5로 주면 몇 개? 12개. 얘랑 똑같겠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꼴이 되는 거니까 12개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 다 얘네들이 되면은 다 이 꼴과 똑같지 않겠어?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12개 또는 18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30개. 양의 약수 개수가 될 수 있는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양의 약수 개수는 12개 아니면 18개만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괜찮은 거 같죠? 네. 그 다음 7번.
자, 요 색칠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맨 먼저 뭘 먼저 구해라 라고 얘기했지?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친구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일단 그 각 면별로 인접한 면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얘는 인접한 면의 개수가 3개지. 얘는 4개고 3개고 3개고 3개야. 그럼 얘를 먼저 칠하고 돌아가면서 칠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내가 몇 개의 색깔로 칠한다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5개의 색깔로 칠할 거다 했고,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가운데 면을 칠하는 개수가 몇 개? 5개. 5가지 경우. 얘는 네 개. 얘랑 달라야 되니까 4가지겠지. 얘는 세 3개. 얘는 세 개. 3개. 얘는 세 개. 2개. 아, 2개. 요게 달라져요. 이 2가지 색깔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얘가 달라져. 이해가? 네. 고로 얘는 너희가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하하. 이 상황이 벌어지면.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B랑 이거 B 맞아? 2네. 2랑 2의 색깔과 C의 색깔이 같을 때. 두 번째는 2의 색깔과 C의 색깔이 다를 때로 나눠줄 거야. 괜찮아? 경우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 네. 외울 수 있겠어? 네. 그럼 이 형태가 등장하면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A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 2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럼 얘를 칠하는 순간 얘는 색깔이 고정되겠지. 색깔이 같다고 가정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5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얘를 칠하면 색깔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색깔이 같은 색깔로 칠해졌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얘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세 가지. 3가지. 얘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세 가지. 3가지가 된다고. 결과적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20 곱하기 3은 60, 60 곱하기 3은 180까지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랑 2의 색깔과 C의 색깔이 다르다고 가정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가운데를 칠하는 경우의 수 5가지, 2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4가지. 얘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3가지. 근데 얘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지. 두 가지.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2가지. 얘는 이 3가지 색깔이 전부 다 다르죠. 그럼 얘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2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외워줄 수 있겠어? 요게 이제 그림 색칠하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이제 좀 제일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얘가 20이고 곱하면 60이고 곱하면 120이고 2 곱하니까 240까지. 그래서 2개 더하면 420까지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바리? 네. 오케이 바리. 18번. 1, 2, 3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숫자를 만들 거야.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5자리 자연수.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아야 된대. 그럼 얘를 1이라고 가정을 해주자. 괜찮아? 네. 근데 같은 숫자가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 2, 3. 2나 3. 그럼 2가 왔다면 얘는 3. 1이나 3이 올 수 있는 거지. 3이 왔다면 2. 2나 1이 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이 왔다면 얘는 2. 2나 3이 와도 되죠. 네. 그 다음에 3이 왔다면 2. 1. 1은 안 돼. 얘 때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2. 3은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2가 왔다면 여기는 3이 온 다음에 1이 오면서 끝나야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그 다음에 2는 안 되죠. 다른 숫자 안 되고 1이 왔다면 2나 3이 오면서 1로 끝나면 되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6가지.
1, 2, 3, 4, 5, 6 6가지. 근데 이것은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1이라고 배정을 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2가 왔다 2로 배정해주면 또 6가지 나오겠지. 3으로 배정을 한 것도 6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3배 해줘서 18가지 나오는 거. 경우의 수는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너희가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쉬운 거 없어.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얘도. 그림과 같은 5개의 사다리꼴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을 하려고 한다.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고 맨 위의 사다리꼴과 맨 아래 사다리꼴을 다른 색깔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을 쓰고 이거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18가지. 아닌데요. 볼게요. 18가지 아니야? 네. 아 그래? 3가지 색으로 칠을 할 거야. 그러면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이라 두고 그 다음에 맨 위에와 맨 아래를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거구나. 같은 색으로 칠한다고 얘기했어. 서로 다른 색깔로 칠을 할 거래요. 그러면 내가 맨 위에 색깔을 칠하는 경우를 1번으로 칠했다 라고 해주자. 그럼 맨 아래는 뭘로 칠할 수 있는 거야? 1번을 제외한 다른 색. 2번 아니면 3번으로 칠해야겠죠. 그러면 수영도를 한번 그려보자고. 1층, 맨 5층, 4층, 3층, 2층, 1층이라고 해주자. 4층을 칠하는 건 뭘로 칠할 수 있어? 2, 3. 2번 아니면 3번으로 칠해야겠죠? 3층은? 다른 색. 1번 아니면 3번으로 칠해야겠지. 얘는? 1, 2. 1번 아니면 2번. 2층은? 2번 아니면 3번. 1번 아니면 2번. 2번 아니면 3번. 1번 아니면 3번. 여기는 1번이 올 수가 없죠. 그럼 얘는 3번밖에 안 되는 거지. 얘는 2번. 2번밖에 안 되는 거지. 얘는 2번 아니면 3번 둘 다 가능하죠. 얘는 1번 안 되니까 3번만. 얘는 3번. 3번만. 얘는 2번만. 얘는 2번 아니면 3번. 얘는 2번만. 몇 가지 나와?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근데 내가 2로 고정했을 때 10가지가 나온 거지. 그러면 1로 고정했을 때 10가지 나왔으니까 2번으로 고정하는 거 10가지, 3번 고정하는 거 10가지, 30가지. 할만하죠? 네. 괜찮아요? 네. 20번. 요것도 수영도 문제. 다 수영도 문제냐? 재미없게. 다음으로 가보자. 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서 F까지 도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A에서 출발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처음에 출발하는 경우의 수가 어디로 출발할 수 있어? 맨 처음에 B, B나 C, C나 D, D나 E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B로 출발했을 때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10가지가 나왔다면 C로 갔을 때도 10가지 나올 거고 얘로 갔을 때도 10가지 나올 거고 얘로 갔을 때도 10가지가 나오겠지. 이게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돼? 놓여져 있는 그 위치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해가는 것 같아? B로 갔을 때 10가지 나오면 C로 갔을 때도 10가지가 나올 거고 D로 갔을 때도 10가지가 나올 거고 E로 갔을 때도 10가지가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B로 갔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A에서 B를 갔어. B에서 갈 수 있는 건 어디로 갈 수 있어? F나 F로 가면 끝나죠? 그 다음은 E, C로 가거나 또는 E, 2로 갈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C로 가는 경우의 수나 E로 가는 경우의 수나 어차피 또 똑같겠죠? 이해가? 그래서 아마 요 경우랑 요 경우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C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주자고. 그러면 C에서 또 어디로 갈 수 있어? D로 가거나 F로 가면서 끝나는. A는 안 뜨죠? 오케이? 그러면 D에서 가는 건 또 어디로 갈 수 있어? E로 가거나 F로 가거나. E에서 갈 수 있는 건 F밖에 안 되지. 몇 가지 나와? 얘가 5, 7가지, 다시 3가지. 세 가지니까 얘도 세 가지겠지. 아니 뭐라고 쓰는 거야?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전체 몇 가지? 7가지. 얘로 갔을 때가 7가지니까 C로 가는 것도 7가지, D로 가는 것도 7가지, E로 가는 것도 7가지. 7, 4, 28가지 나와요. 괜찮음? 오케이? 자, 그 다음 순열 파트 질문. 연습 문제 전까지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아니구나. 415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다 불러봐. 1-4번이요. 1-4번, 1-3번. 1-3번, 3번 3-3번, 4-3번, 4-4번, 5-4번, 5-2번, 5-3번, 6-3번, 이 정도? 6-4번.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문 받을 테니까 또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쌤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NPR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쭈루루 가서 n-r 더하기 1까지의 곱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하나 있었고 일상적으로 너희한테 NPR을 계산해주세요 하는 계산이 나왔을 때는 이걸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였지. 예를 들어 10p2가 나오면 10 곱하기 9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할 때는 NPR을 n-r 팩 분의 n 팩토리얼로 놓고 계산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조금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n-1 팩 1 누구야? 박준수 시수고요.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누면 n-1 팩이 된다고. 예를 들어 1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1에서부터 10까지의 곱이잖아. 근데 그것을 10으로 나눠주면 몇 가지의 곱만 남아? 약분되면서 9가지의 곱이 남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반대로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N팩 신기하네. 얘가 n 팩토리얼이 신기하게 매달아줄까? 자, n-1 팩토리얼이라는 건 1에서부터 n-1까지의 곱인데 거기다 n을 곱해주면 1에서부터 n까지의 곱이 되기 때문에 n 팩토리얼로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숫자를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9 팩토리얼에다가 10을 곱하면 얘네 1에서부터 9까지의 곱이잖아. 거기다 10을 곱하면 1에서부터 10까지의 곱이 되니까 10 팩토리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요 관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요 문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자, 우리가 무언가를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너희가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가지고 막 지지고 볶으면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요 연산만을 너희가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얘가 NPR과 똑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증명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보자고요. 나와 있는 관계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NPR은 n-1p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얘를 아까 전에 NPR을 두 번째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n-r 팩분의 n팩이었단 말이야. 여기다 대입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얘는 n-r 팩이니까 얘에서 10 뺀 거 팩토리얼 n-r-1 팩토리얼 분의
n-1팩이 되겠지. 괜찮아? 두 번째 건 r 곱하기 얘에서 얘 빼면 뭐가 남아? n-r. 그래서 분모는 n-r팩이 되고 분자는 얘 팩토리얼 n-1팩토리얼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 두 개를 통분할 거야. 그럼 얘는 1에서부터 n-r까지의 곱이고 얘는 1에서부터 n-r-1까지의 곱이지. 그럼 통분을 하려면 n-r팩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여기다 뭘 곱해야 할까? 얘는 1에서부터 하하하하하. n-r-1까지의 곱이라고. 네. 근데 얘를 n-r까지의 곱으로 바꿔주려고 해. 그럼 여기 뭐가 있으면 참 좋겠냐고. n-r이 있어야지. n-r-1까지 곱이니까 n-r을 곱하면 얘가 n-r팩이 될 거 아니야. 네. 이해 갑니까? 네. 오케이? 예스. 그러니까 얘는 분모 분자에 n-r만큼씩을 곱해주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이 식이 n-r팩이 된다고. 요게 이해가 가야 돼. 요게 포인트야. 요걸 곱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왜? 분모를 n-r팩으로 통분하려. 이해 간 거 같아? 아니요. 안 가? 다시. 아까 전에 99팩에다가 몇을 곱하면 100팩이 돼? 100을 곱하면 100팩이 되는 건 이해가? 네. 괜찮아? 네. 똑같은 느낌이야. 우리가 n-r-1 그럼 요 값이라는 건 n-r을 기준으로 1만큼 작은 수잖아. 네. 그러니까 n-r을 곱하면 n-r팩이 된다는 거지. 아. 이거랑 똑같은 소리 한 거야 지금. 괜찮아? 네. 그래서 분모 분자에 n-r을 곱했다고. 왜? 분모에 해당하는 얘를 n-r팩으로 바꾸려고. 그럼 이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n-r팩이 됐겠죠. 그러면 통분을 할 수 있죠. 분모가 똑같아진 거지. 그러니까 얘를 분모가 이제 똑같으니까 n-r팩으로 묶어주면 얘 같은 경우는 n-r 곱하기 n-1팩이고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r 곱하기 n-1팩이죠. 공통 인수가 생겼지. 예.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줘? 묶어요. 묶어줘. n-r팩 분에 두 개를 n-1팩으로 묶어주면 가로 열고 얘는 n-r로 들어오지. 얘는 뭐로 들어와? 플러스 r. 플러스 r. 그럼 얘랑 그 없어지겠죠. 네. 그럼 n-1팩에다가 n이 곱해지면 뭐가 돼? 엠팩. n팩. n-r팩 분의 n팩. 얘는 뭐야? 0. npr이지. 네. 0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얘가 npr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npr이 된 거죠, 결과가. 네. npr이 됐으니까 증명 완료. 와. 괜찮아? 네. 이해 가는 거 같아? 네. 오케이? 안 오케이면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일단 3번 아니네? 자, 일단 3번. 시. 기시? 네. 요거까지 하고. 오케이. 요거까지 하고. 네, 빨리 하면. 자, 보면은 아. np4-4 가로 열고 np3-np2는 0이에요. 얘는 어떻게 써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방식으로 써주는 게 좋을까? 이런 방식으로 써주는 게 좋을까? 요런 건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증명을 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np4라고 하는 건 n에서부터 4개를 곱하는 거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꼴이라 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 4가로 열고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얘는 n 곱하기 n-1이 된다라고 봐줄 수 있죠. 그리고 얘가 0이라고 얘기해 준 거고. 인정합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마이너스 4를 분배 법칙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가 되면서 얘가 될 거고 얘는 더하기 4가 되면서 얘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공통인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n 곱하기 n-1이라고 하는 공통 인수가 있죠. 예. 이 세 개를 n 곱하기 n-1로 묶어줄 거야. 그럼 n 곱하기 n-1로 묶고 가로 열고 얘는 뭘로 들어와? n-2 곱하기 n-3으로 괄호 안으로 들어올 텐데 전개를 해서 넣어주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6으로 들어올 거야. 얘는 뭘로 들어와? 마이너스 4n 더하기 8로 들어오겠죠. 네. 마이너스 4n 더하기 8. 얘는 뭘로 들어와? 플러스 더하기 4로 들어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요거씩 간단하게 만들면 n제곱 마이너스 9n 상상은 14에다 4 더하니까 더하기 18. 그럼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6, 3, 18 n 곱하기 3 곱하기 n-6. 결과적으로 저 식을 정리한 식은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3 곱하기 n-6이 된다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n의 값은 얼마다? 0 또는 1 또는 3 또는 6이다.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MP4 같은 게 등장을 하면 적어도 이 n의 값은 4보다 어때야 한다고?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같은 것까지는 상관없어.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결과적으로 n은 4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n의 값은 얘밖에 없죠. 그래서 n은 6이 돼야 돼.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나가봅시다.